자, 7월 14일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31,3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저항도 돌파를 했는데 간밤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리플이 승소한 부분,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공식 승인한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전에 계속해서 막혔던 이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차트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고, 지금 이 리플이 승소한 부분, 그리고 여기가 미치는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아까 말했던 차트를 보면은, 자, 이전에 계속해서 막혔던 이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부분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상승을 해서 저항을 돌파하는가 싶었는데 꼬리만 남기고 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매도세에 다시 한번 잡아먹히는 이런 형태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여기도 돌파는 한번 했었지만 꼬리만 남기고 바로 밑으로 빼버리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여기에서 돌파를 하고 지금 버텨주려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 패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위치를 최대한 지켜주는 모습, 31K 이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모습은 나오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했던, 지금은 이렇게 조금 버텨주고 있는데, 이 버텨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지지를 하면서 31K 이상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줘야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다시 31K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 라고 하면은 이전부터 계속 막혀있던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요 포커스는 여기 이 위에서 31K 위에서 여기에서 버텨주는 모습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이렇게 버텨주면서 조금은 내려왔다가 이렇게 버텨주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매물대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시면은 이전에 계속해서 막혀 있었던 구간들이었죠. 여기 일단 31K, 31K와 그리고 31.5K 이 구간들의 지금 매물대를 한 번에 다 뚫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가격이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온다, 31K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온다 라고 하면 여기에 또 매도벽이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의 분석으로는 일단 31K 위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자, 오늘은 할 얘기가 많아서 일단은 간단하게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자, 우선 어제 이제 발표가 있었죠. 생산자 물가지수 전체적으로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넘어갈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플 SEC와의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를 했다. 근데 이 리플 승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전체적으로 승소를 한 게 아니라 일부 승소를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한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추후에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소송대에서 요점 이야기를 드리면, 자, 이겁니다.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부 승소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일반 대중들에게만 증권이 아니다라는 일부 승소입니다. 일부 승소, 전체 승소가 아니라.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할 때 증권법에 따른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근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보세요. 리플사가 7억 상당의 달러 상당의 리플 코인을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증권법이고, 왜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냐면, 보시면 기관 투자자들은 리플을 판매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다는 거죠. 리플사입니다. 리플사에서 리플을 판매했다. 즉 리플사가 리플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제3자, 발행자나 일반 기업,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리플사죠. 리플사의 노력으로 미래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증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리플사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겠네, 이 리플사가 움직이겠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지금 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다 어디에서 사나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뭐 업비트던, 뭐 해외 거래소, 뭐 바이낸스던, 뭐 바이비트던, 이렇게 거래소를 통해서 산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을 리플사로부터 사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그냥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으니까 리플이라는 코인을 산 거지, 뭐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리플사가 있고 리플사에서 이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가 리플사로 특정되지 않았다, 그냥 거래소에서 등록된 코인을 산 것뿐이다, 아까 말했던 리플사의 노력에 의존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샀다,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샀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리플사에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리플 코인에 투자를 한 것이다. 자, 요약을 드려보면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리플을 판매하는 곳이 리플사인 것도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정보들이 제공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거래소에 있는 코인 중 하나, 리플은 거래소에 있는 코인 중 하나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솔직히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씁쓸하구나 라는 생각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기관들은 디테일하게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정보를 알고 어떻게 좀 디테일하게 가고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거 모른다 라는 거죠. 살짝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데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말했던 거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 지금 일부 순서거든요. 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이렇게 되면은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에 관여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 기사만 보고 그저 그냥 웃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건데, 이렇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의 유입이 당연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반응이 될 수가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조금은 아직까지도 증권법이라는 것에 걸린다라는 거죠. 물론 이 부분, 지금 승소를 했던 이 부분이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부정적인 요소를 얘기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장이, 이게 왜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말했던 것처럼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아까 말했던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래소에 있기 때문에 샀다,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이제 판매되는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거래소에 판매되는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게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SEC에서 시비를 걸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리플의 승소가 알트코인들의 시장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SEC에서 증권으로 분류를 했던 이 코인들의 19종목이 있습니다. 이 목록들, 지금 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업비트죠.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1개가 상장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 코인들을 위주로 우리가 체크를 해본다면, 이 SEC가 증권이라고 분류를 함으로 인해서 여기가 타격을 맞았던 코인들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코인들이 다시 상승세를 이끌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저는 일단 리플 팔았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얼마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저는 원래 알트코인을 안 건들기 때문에 리플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수익 나고 오늘 수익 나고, 그래서 아까 매도했습니다. 그냥 1,0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제 기준은 리플이 1,000원을 가면은 매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더 올라가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저는 매도를 했습니다.
말했던 것처럼 리플이 승소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리플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리플이 아닌 지금 여기 어, 급등하지 않은 이 증권 분류 코인 위주로 SEC가 분류를 해놨던 이 코인 위주로 저는 다시 볼 생각이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그냥 호재 터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저는 그냥 팔고요. 관심 없을 때 사고 저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늘 말했던 것처럼 저는 그냥 공포에 사고 탐욕에 팔아라.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팔았습니다. 그리고 더 올라가면은 그냥 더 올라가면 뭐 다른 코인들 보면 되니까 그냥 저는 여기에서 만족하고 일단 정리는 해놨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어제 그 발표들이 나오면서 지금 하락을 했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이더리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면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갑자기 이제 이끌어냈죠.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위로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오히려 다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지 이 기사 리플이 승소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급등하는 코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포모를 저는 느끼기보다는 그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승소가 아까 말했던 이 거래소에 있는 판매되는 이 암호화폐들이 증권이 아니다. 이 SEC의 관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알트코인들 한번 주워볼까라는 생각을 하게는 만들 수 있지만 지금 당장 나 포모 느낀다. 나 사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달려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했던 이런 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벌써 고점이 형성되어 있을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막 조급하게 움직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긍정적인 소식 현물 ETF 출시가 공식 승인됐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에 속지 마세요. 말했던 것처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완벽하게 승인이 된 게 아닙니다. 신청이 공식 승인된 겁니다. 신청이.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됐다는데요, 대표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 ETF, 현물 ETF 출시가 된 거고 이 신청 부분이 승인된 겁니다. 만약에 현물 ETF가 진짜 승인이 됐으면은 지금 이거보다 더 난리가 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신청이 공식 승인된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우아와 하면서 이렇게 달려들지는 않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비트와이즈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을 공식 승인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 검토 절차에 공식 착수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어제 리플이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나서 이런 기사를 또 터뜨려서 여기에 너무 여러분들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입니다. 현물 ETF는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면 지금 이 리플이 승소한 부분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호재입니다. 거래소들에 판매되는 이 암호화폐들이 증권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관들 입장에서는 알트코인에 접근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증권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부분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반대로 이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은 아쉽겠구나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비트코인이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기에서 버텨주는 게 관건이다. 만약 여기에서 다시 안으로 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또 박스권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호재들이 갑자기 빵빵빵 터지니까 정신을 못 차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포모 느끼지 마시고 원래 하던 페이스대로 그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일단은 좀 긍정적인 부분 또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도 MACD 날봉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갔을 때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으로 이렇게 넘겼다. 그리고 지금 골든크로스 임박을 했죠. 여기 이렇게 골든크로스 임박을 했고 뭐 주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 저번부터 골든크로스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버텨만 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타깃 이제 32K가 바로 앞에 있는데 이 매물대까지 소화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말했던 저희의 다음 목표 어디죠?
35K, 35.5K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일단 현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은 너무 급등해서 좀 팔았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저의 목표는 저번에도 말했던 35.5K에서는 한번 정리를 해줄 생각이고요.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다음 타깃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선은 포모 느끼시는 분들 포모 느끼지 마시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서 그대로 잘 움직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도 상승을 이끌었는 게 여기 보시면은 갈색 고래 그리고 여기 보라색 고래도 동참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결국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고래들을 못 이깁니다. 여기에서 갈고가 쌓아왔던 지금 이 물량들 한 번에 던지고 보라색 고래도 여기에서 떠난다라고 하면은 이러나 저러나 가격은 또 급락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기사들만 보고 움직이실 게 아니라 항상 모든 종합적인 것들을 다 보시면서 늘 최악을 대비하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내용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 참 많이 보인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이 더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더 인정을 받고 승인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기분 좋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새로운 뉴스들, 중요한 내용들 나오면 그때그때 여러분들께 바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